시럼 일렉트로라이트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, 이 하이퍼칼레미아가 발생을 이제 하게 되면 이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뭐 카디플레지아의 이제 과도한 사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하이퍼칼레미아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, 이 드물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헤모다이알리시스가 이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비어 레날 디스펑션이나 시럼 포타슘이 정상 범위 이제 이상일 경우에 이 카디플레자가 서큘레이션으로 리턴되지 않고 별도로 배출되도록 이 카디플레지아 딜리버리 테크닉을 이제 수정을 이제 해야 됩니다.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RA를 열어서 코로나리 사이너스로 드레인되는 이 카디플레지아를 다 밖으로 빼낼 수가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RA를 열지 않는 수술, 뭐 마이트랄 밸브를 수술을 하더라도 뭐 LA를 열고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에올틱 밸브를 수술한다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이 RA를 열지를 않기 때문에 에올틱 루트나 아니면 이 오스팀으로 주입된 이 카디오플레지아들이 전부 이제 다 회로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. 이 SBC나 IBC에 캐놀레이션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 투 스테이지를 이용을 해서 이 RA와 이제 IBC에 보통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카디오플레지아가 다 회로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 하이퍼칼레미아가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좀 더 많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고, 이 하이포칼레미아의 경우에는 이제 환자가 하이포칼레미아인 경우에는 이 CPB 중에 이 포타슘의 리플레이스먼트를 시작하는 것이 이 바이패스 후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이제 안전하므로 이 CPB 위닝 중에 이제 하이포칼레미아, 디스어리드미아 또는 이제 레피드 포타슘 리플레이스먼트 후에 이 CPB 동안 잠재적으로 카디악 어레스트를 이제 피할 수가 있고, 이 포타슘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이제 아리디미아가 발생을 하게 되고,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CPB 중간에 이제 하이포칼레미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포타슘 이 KCL을 이용을 해서 이제 공급을 해줄 수가 있고,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항상 이제 위닝 과정이라던가 거의 ACC 어플을 이후에 이 환자의 이 정상 일렉트로라이트들은 거의 정상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. 포타슘, 뭐 소듐 다 마찬가지입니다. 이 소듐의 경우에는 이제 이 시럼 소듐은 이제 가능하면 이 정상 범위 내에서 이제 유지가 돼야 됩니다. 이 소듐은 우리 몸에서 이 수분과 가장 이제 수분의 이제 분포와 가장 연관이 크기 때문에 이 소듐이 적고 많아지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뭐 소듐이 많이 들어가서 높아진 경우도 있지만 이 소변이 많이 배출이 돼서 상대적으로 이 인트라베스큘라, 그러니까 ECF에 이 소듐이 이 물이 많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농축돼서 이제 수치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상황이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, 항상 이제 정상 범위 내에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플라즈마 이제 오스모랄리티의 변화로 인한 인트라크라니아 프레셔의 급격한 변화 위험 때문에 레피드 이제 커렉션은 피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소듐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이제 상승을 하건 하강을 하건 다 이제 뇌에 보통 이제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칩니다. 물론 이제 인트라베스큘라의 이 볼륨의 양에도 이제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소듐이 높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 신경학적인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항상 135에서 이 145 정도의 범위를 항상 유지를 해야 되고, 이 갑작스러운 이제 이런 어떤 커렉션은 항상 이제 피해야 되는 거고, 이 로우 소듐 카디오플레익 솔루션과 이제 이 HTK 솔루션이 이제 소듐 상태가 상당히 낮은 이제 이런 상태의 카디오플레지아인데, 이런 사용은 이제 하이포 나트륨과 관련이 있지만 하이포 오스모랄리티는 이 다른 이 오스모티컬 액티브 파티클의 존재에 의해 이제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HTK 솔루션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, 장점은 이제 3시간 동안 카디오플레지아에 주입 없이 수술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고, 장점은 HTK 솔루션이 그렇습니다. 이건 세포 이제 ICF 타입인데, 근데 단점은 이게 원샷으로 2000cc를 줘야 됩니다. 이 원샷으로 2000cc를 주게 됨으로써 이게 다 회로내로 이제 체외순환 회로내로 이제 카디오플레지아가 다 들어올 경우에는
이 문제가 소듐이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. 소듐이 제가 110대까지 떨어지는 걸 봤는데,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감안을 해서 최소한 과정, 이제 펌프를 스타트 하자마자 이 HTK 솔루션이 들어올 걸 예상을 해서 이제 아예 시작하면서부터 이 필트레이션을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이 거의 리저버가 없게 이제 들어오기 전까지 다 뽑아내는데, 이래도 이제 이 카드 플레자가 회로에 유입이 됐을 때는 소듐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 해결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소듐 자체만 이제 준 경우도 있고, NaCl을 너무 낮아서 이게 너무 좀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, 그래서 NaCl을 보통 펌프에서 사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. 근데 이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소듐을 이제 이 수치를 늘리려고 노력을 했었었고, 이래서 문제가 이제 소듐 자체가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브레인에 이제 스웰링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 특히 이제 이 HK 솔루션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급격한 이제 소듐의 이런 그 변화 때문에 이 환자가 이제 환청이 좀 많이 온다던가 뭐 딜리림이 온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좀 종종 그 많아지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, 지금은 카드플레이지아 조성에서 HTK 솔루션과 그 다음에 뭐 델리도 그 다음에 이제 블러드 카드플레이지아 보통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는데, HTK 솔루션이 예전에 상당히 진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. 10년 전만 해도 거의 뭐 HTK 솔루션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, 지금은 HTK 솔루션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알고 있는 병원 몇 군데는 안 되지만 대부분 보면 다 델리도를 많이 요즘 사용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블러드를 거의 루틴으로 사용되고 있고, 이런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용되고 있는데, 이 델리도라던가 이 블러드 카디플레지아의 조성은 이 소듐 자체는 거의 이 정상 범위 내에 있는 수액을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소듐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이 가장 큰 문제는 이 ATK 솔루션이 소듐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다는 거, 그 하이포 나트륨이아를 이제 발생을 시키는 문제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. 이 하이퍼글리세미아도 좀 문제가 되는데, 이 글루코즈의 이제 어떤 그런 톨러런스가 이제 하이포서미아에 유도되는 인슐린 레지스턴스뿐만 아니라 이 CPB와 관련된 스트레스 반응 때문에 이 CPB 동안 종종 이제 손상이 이제 되게 되는데, 이 하이퍼글리세미아는 이제 뉴로널 인저리를 악화시키고, 그 다음에 운드 인펙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글루코즈가 상승한다는 건 인트라베스큘라의 볼륨이 이제 또 증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. 또 의도치 않게 증가를 할 수가 있고, 이 블러드 글루코즈는 특히 이제 당뇨병 환자에서 특히 자주 측정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글루코즈가 포함된 플루이드는 이 CPB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게 맞는 거고, 플루이드는 피해야 되고, 이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인슐린, 어디 있는 호르몬들이 다, 이 헤파린도 마찬가지고, 다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인슐린이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글루코즈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, 이 헤파린의 값도 온도에 의해서 더 증가를 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의 그 최적 온도는 36.5도, 뭐 37도 얘기하는데, 이거보다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호르몬들의 활동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다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, 이 블러드 글루코즈는 인슐린 주입이 이제 필요할 수 있는 180dl당 180mg 이하로 이제 최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, 만약에 너무 높다면 개입을 해야 됩니다. 뭐 인슐린을 주입을 하든지 해서, 이거를 너무 높게 되면 이런 뉴럴로직 인저리가 발생을 하게 되고, 그 다음에 운도가 인펙션이 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, 하이포글리세미아는 심각한 저혈당은 단기간 내에 이제 뉴럴로직 인저리와 관련이 있고, 이 저혈당 징후는 CPB 동안 마취와 히모다이나믹 체인지에 의해 모두 가려지기 때문에 하이포글리세미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피해야 합니다. 이건 진짜 좀 위험한 상황이고, 환자가 인슐린을 투여받거나 이제 수술 전 이 하이포글리세믹 에이전트를 투여받은 경우 혈당을 더 자주 측정을 해서 오히려 더 주입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높아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낮은 거는 더 이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레브랄 쪽에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항상 주의를
주의를 해야 됩니다. 이 당뇨 관련, 이 글루코즈 관련돼서도 이 항상 그 정상 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체해순환 과정에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. 이 ABJ를 보통 하면 ABJ에서 이제 이 글루코즈가 다 측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ABJ 할 때마다 확인을 하고 그 상태에서 체온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이 교정할 거는 이제 교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.